저번에 한번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발전소가 여기에 전력을 그리드라는 곳에 공급을 하고 있고, 유통기한 0.1초짜리 재화를 소비지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다. 이게 지금 현황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네들 발전 사업자예요. 전부 발전 사업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노점상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노점상에서 옆에서 탈탈탈탈탈탈 하면서 왜 밤에 불 켜려고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긴 전기도 이렇게 써야 되고요, 불도 밝혀야 되고, 그래가지고 노점상은 어디다 전기를 끌어올 수 없으면 자기가 여기다 발전기를 두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두두두두 발전기를 돌리면 얘가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기가 뭐 이를테면 3000W짜리 발전기, 뭐 혼다 3000W짜리 발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3000W 이게 무슨 소릴까 하면, 얘는 3000W를 계속 내주기로 약속한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내가 만약에 뭐 2리터를 넣었다 오늘 밤에, 그럼 얘는 3000W를 계속 내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해서 이제 써요. 부하를 연결해서 써요. 그러면 작은 그리드가 완성된 거예요. 발전과 소비가 동시에 있는 기름이라는 땔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연료비로 따지면 내가 오늘 밤에 이 불을 켜기 위해서 2리터를 썼으니까 뭐 대충 한 3,000원 정도 썼다고 할게요. 연료비로 3,000원 정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3000W를 내는데 이 안에서 불을 어쩔 때는 이 전구가 몇 와트일지 모르지만 뭐 200W만 될 수도 있고, 뭐 더 켜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조리기를 좀 써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시간마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꺼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럴 때 이제 얘 뭐냐는 거죠. 그러게. 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버리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거 많대. 네네네. 뭐 딱히 이렇게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분은 어쩔 수 없이 3000W를 내기로 약속을 한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은 용량이지만 낭비가 심한 그런 수급 체계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전체 발전소가 이렇게 운영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오늘처럼 더운 날은 이게 대응하도록 돼 있고, 또 꺼지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뭐부터 꺼라 이렇게 하는 급전 명령 순위가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예비력은 항상 늘 유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사에 나오는 예비력이 8%다, 뭐 예비력이 9%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피크를 여기를 쳤는데 여기가 막 5%, 4%까지 접근하면 이제 비상 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요만큼은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만큼은 항상 남기고 있느냐, 누가 정했냐, 그 예비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재료를 잘라서 버리는데 이만큼 버리라고 하는 건 누가 정했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형 발전소가 뭐 하나로 몰려 있는 곳에 뭐 원자력 발전소가 4기가 있다. 이런 곳에 하나로 모이면 이 한 군데에 모이는, 그러니까 1기가 정도라 그랬잖아요. 이 원전 한 돔이. 그럼 한 4기가 정도, 4기가와트 정도가 모이는 이 송전 시설을 한 방에 누가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그럼 얘가 한 방에 4% 정도를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공격을 하면, 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얘를 공격을 하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송전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톡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 논리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단계를 정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요거를 먼저 드디어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 100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발전 총 용량이에요. 우리나라에 100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거를 1일? 아니요. 이거는 그냥 능력이에요. 발전 능력. 발전 네. 아까 3000W가 그 발전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쓰느냐 안 쓰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만 메가와트고 킬로와트로 따지면 1억 킬로와트고 1억 킬로와트고 그리고 얘를 아까 1억 킬로와트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와트로 따지자면 아까 헤어드라이기가 그때 1킬로거든요. 1000와트를 쓰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1억 개의 헤어드라이기를 동시에 켤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 와트로 따지면 이제 천억 와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동시에 쓸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얼만큼 이제 전기를 소모하는지를 알면 대충 이제 감이 점점 잡힐 텐데 아마 그런 감이 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TV를 켜면은 저게 몇 와트를 하지? 저 선풍기는 몇 와트지? 뭐 이 전구 하나는 몇 와트씩 되는 거지? 하는 감들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감이 많이 없는 거죠. 전기에 대해서는 유독 일반 소비자들이. 네. 근데 대충 제가 뭐 찝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 선풍기는 한 100에서 한 150와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LED 전구는 뭐 5와트에서 10와트 사이 하나에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여드렸던 커피포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부하가 높은 거를 하나를 제가 찝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1500와트. 그러니까 불을 안 썼는데 갑자기 열이 굉장히 뜨겁게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쓸 거라는 장터에서 거죠. 제일 걱정이 커피포트는 가볍게들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아침에 먹는 시간들이 비슷하니까 왕창 확 넣거든요. 네. 한 갑자기. 30, 40, 50농가들이 뻥 그냥 맞습니다. 불을 들어가고 뭐. 네. 그 발전차에 불 나와. 근데 그 뭐. 아, 불 났어요? 아니 선이 전기선. 아,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네, 네. 커피포트 가볍게. 요새 또 커피를 나눠서 시간 나눠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근데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커피 가지고 왜 나중이냐고 또 그러고. 커피포트가 커피포트가 1500. 세더라고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그 집은 수전을 합니다. 한전에서 한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우리 집은 똑같이 웬만한 단독주택은 그냥 개별로 수전을 하는데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에서 공동 수전을 하거든요. 집단 수전해요. 이 몰도 집단 수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계약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몇 킬로와트는 넘으면 안 돼 라는 게 계약 용량이에요. 그래서 와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만큼 빨아들이는 그 전력이 얼마 이상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집 같은 경우에는 5kg예요. 보통 5kW. 5kW. 그러니까 이게 5kW라고 해봐야 커피포트 4-5개 동시에 키면 안 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키지 말란 얘기예요. 에어컨도 에어컨 얼마 돼? 한 1000에서 2000W 정도 되니까 에어컨도 별로 많지 않네. 집에 많지 않아요. 전기가. 근데 그럼 이거 계약 용량 높이면 되지? 그런데 이 계약 용량이 요금을 결정합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선의 두께도 달라져야 되고 내부의 전기체가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죠. 동시에 한전에서 그 전기 계통 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건 동시에 많이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때 1400 제가 확인해보니까 1490kW를 쓴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몰 자체가 계약해놓고 있는 게. 그래서 기본 요금이 셀 거예요. 이 일반형 전기 체계에서 봤을 때 이게 기본 요금이 센데 그러니까 1490은 지금 같은 경우에 넘지 않겠지만 이 가게 다른 가게에서 동시에 쓰는 양이 1490 넘으면 또 어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으면 어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막을 방법이나 있어? 여기에서 한전에서 막을 방법이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안전을 위한 건데 너무 아까 불났다 그랬잖아요. 발전차에서 불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왜? 그러기 전에 용량이 올라가면 차단이 되게 됐어요. 이 수전실 차원에서 차단기가 있고 이 가게 분전함에도 차단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을 또 관리를 해요. 각 세대를.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선에선 불이 안 나게끔 아마 전기 설계는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이나 혹은 발전차처럼 그런 게 미비한 시설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두 번째 수단. 근데 넘었어요. 넘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100, 여기서 에어컨 뭐 많이 썼어요. 뭐 여기서 넘었어요. 그래서 1490 넘으면 어떡할 거냐? 넘어도 여기에서 전기를 바로 뭐 탁 차단하라든지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대신 과징금 같은 걸 냅니다. 몇 월 며칠에, 근데 이거 시간을 안 알려주는 것 같은데, 몇 월 며칠에 지난달에 2번 어기셨어요? 라고 횟수를 알려줘요. 근데 전기요금 엄청 내요. 이건 전기요금도 아니에요. 너 계약을 어겼잖아요. 이만큼 끌어다 쓰기로 해놓고 우리가 보니까 엄청나게 끌어다 써서 이렇게 이젠 넘지 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가정에서도 그런 요금을 냅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화들짝 놀라서 아니 에어컨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일이 좀 생겼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 해서 예를 들면 1000kW로 계약을 해놨는데 이 아파트가. 근데 에어컨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집마다. 그래서 맥시멈이 작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아파트 입주들 협의회에서 이걸 2000으로 바꿀까? 하는데 그냥 2000을 바꾸자고 해서 돈 더 낸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공사를 해야 되고,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저 도로 확장 공사를.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야, 시차를 둬서 이용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처럼 요새 에어컨 시차로 운영한다잖아요. 홀수호인 집 에어컨 키세요. 짝수호인 집 에어컨 키세요. 어디가 그래? 그런 그래요? 아파트들이 생겼대요. 옛날 아파트? 네, 그리고 뭐 에어컨은 각 집에 한 대만 켜세요. 뭐 이런.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확장해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화되는 게 냉방도 그렇고 전기차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인덕션 렌즈도 생기고 예전에 가스에 의존하던 거를 전기로 하게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태양광이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요. 태양광 오늘 그거 얘기를 좀 하면은 얘가 그때만 좀 5와트짜리라고 했습니다. 태양광은 이 하나의 면적이 결국은 와트를 결정해요. 출력을 결정해요. 그러면 제가 500와트짜리 모듈 태양광 전지를 얘 100배짜리 면적에 이 테이블만한 500와트짜리 태양광을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500와트 두 개를 해서 만들겠다 그럼 1000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 케이블 두 개만하게 해서 한 4제곱미터에 한 1000와트라고 하겠습니다. 1000와트짜리 태양광이에요. 그러면 얘는 발전하는 게 만약에 정남향에다 둘게요. 그러면 1000와트니까 이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6시, 12시, 6시, 밤 12시 낮 남향에다 놓으니까 피크가 이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침에 해 뜨자마자 출력을 높여요. 쭉 높여서 여기서 찍고 해 지면 없어지고 밤에는 발전하지 않고요. 이 패턴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와트짜리 그 요새 기사에서 나오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호도하는 거짓말. 태양광의 이용률이 15% 1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원전은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만약에 1기가짜리 발전소가 있는데 얘를 착 줄여가지고 1kW짜리라고 할게요. 이런 원전은 없지만 1kW짜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낮에도 켜고 키면 키는 거예요. 자기 출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한 80%만 하게 해서 그러면 얘 이용률은 80%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런 수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태양광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양광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수력발전소, 소양강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2개월 동안 가동하지 않습니까? 이용률은 0%인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이용률, 효율 이런 말을 이제 효율이라고 바꿔요. 이용률을 효율로? 네. 근데 이제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용률이 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나쁜 발전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건데, 자, 이거는 그래서 이용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태양광은 뭐가 되냐면, 요 면적이, 야, 전체, 이 1000와트라고 해놨는데 발전소라고, 발전소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1000와트짜리 발전소. 2장 갖다 놓고. 근데 그게 요거밖에 안 하니까, 너는 이용률이 15% 16%밖에 안 되잖아.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 근데
그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태양광 발전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용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 해바라기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로 그럼 이용률이 한 17% 내지 18%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는 이거 막 추적기 만들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진 게 왜냐면 태양광 시스템 가격 자체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가지고 설치를 하자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하고 얘도 간격도 띄어야 되거든요. 토지도 더 많이 써요. 우리는 토지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거 할 돈이면 그냥 몇 개 더 깔겠는데? 그게 더 낫겠는데? 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피크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럼 아까 추적기의 케이스를 여기다 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생각해 볼게. 서쪽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나? 서쪽에다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런 패턴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용률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14%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야, 같은 돈 들이고 왜 이용률을 떨어뜨리게 하느냐? 이건 같은 돈 들이고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린 기사에 보면 야, 우리나라의 피크가 3시간이고 5시에 생겨. 이건 맞아. 태양광의 효과야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시가 되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낮 시간에 태양광이 이렇게 발휘를 하는데 사람들의 패턴하고 태양광은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낮에 제가 많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오전보단 오후에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아마 분명히 예전에는 이 면적을 높이는 게 최고 선이었어요. 이 면적. 같은 돈을 1,000원을 썼으면 이 킬로와트 아워잖아요. 와트 아워의 개념이잖아요. 와트 아워 발전량이 최대가 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는 게 그전의 경제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피크에 대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사용량 피크에 대응하는 태양광이 좋다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쪽에 설치하라고 권장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더 필요해. 이 피크를 줄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태양광, 실제로 호주에서는 그래서 서쪽에 짓는 이제 남쪽에 짓지만, 남향으로 짓지만, 우리 상식하고 위배되죠. 서쪽에 짓는 태양광에만 보조금 줄 거야. 뭐 이렇게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쪽 태양광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피크는 몇 와트가 나오는지, 이 발전소가 몇 와트가 나오는지를 보면 통상 한 800와트를 넘지는 않아요. 아무리 날씨가 맑고. 그럼 흐린 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완전히 흐리다, 막 깜깜하고 태풍 난리 났다. 그래도 약간의 출력은 있는데 뭐 미미합니다. 겨울에. 겨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맑으냐 안 맑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겨울이어도 네. 그렇지.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내 태양 거기다가 눈이 덮인 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눈이 덮이면 치워줘야 돼. 빛을 가리는 요소는 치워주는 게 좋죠. 빛을 가리는 요소는 풀도 있을 수가 있어요. 풀 아니면 눈 아니면 먼지 아니면 주변 음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태양광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할 때 하루에 발전하는 게 1000와트짜리 태양광이면 몇 킬로와트 생산하면 3.5시간 이렇게 많이 계산하는데 이게 3500와트 아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3.5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3.5로 막 계산해? 이러는데 그냥 통계로 때린 거예요. 뭐냐면 이용률이 15% 16%밖에 안 된다며 얘를 꾹꾹꾹꾹 이렇게 사각에도 넣어본 겁니다. 1000와트를 넣어보니까 이 적분 면적을 넣어보면 대충 요만큼에 차요. 꽉 차요. 그러니까 그게 3.5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태양광 계산할 때 3.5시간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3.5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발전 패턴에서.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 패턴은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르고 이 곡선은 다른 나라 가면은 뭐 티벳 어디 가면 더 높아질 거야. 그렇지. 아프리카 가면 엄청 높아지겠지.
아니요, 그것도 상식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래요? 중동이야. 어. 그럼 태양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모래먼지. 그리고 아. 열이 높아지면요. 이게 발전 출력이 떨어져요. 광과 열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여름에 발전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듈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모듈의 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뭐 반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하락시키는 요소고 상승시키는 요소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발전 출력이 오히려 똑같은 물건인데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11월에 엄청 맑은 날 이런 날이 발전 출력이 더 출력이 좋죠. 좋다고. 네. 오늘도 나쁘진 않을 텐데 오늘 안 좋은 건 온도가 대단히 높다. 이건 안 좋은 점이죠. 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우리가 5와트짜리 발전소예요. 제가 그러니까 1000와트를 했으니까 이 테이블 2개만한 1000와트짜리 발전소는 야, 너네 발전소 몇 킬로와트야? 라고 하면 우리 발전소 1킬로와트야? 하면 이 정도 면적이란 얘기고요. 100킬로와트야 하면 요걸 100배만한 면적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얼만큼 생산했어? 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동안 봤더니 한 달 동안 발전 패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00와트면 이게 날짜마다 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고 뭐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러겠지. 네. 뭐 비가 왔어요. 이거의 합이 와트 아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대충 통계를 쫙 내보면 대충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된다. 발전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인 거고, 태양광은 3시간 반이나 4시간밖에 발전을 안 하잖아요. 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니죠. 태양광은 해가 떠 있으면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발전소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발전소가 있고요. 아까 여기서 전압을 엄청 높여줘가지고 송전탑으로 송전을 해준다고 했어요. 송전은 기본적으로 엄청 고압 송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765 kV 얘기했었잖아요. 송전해줘서 변전소로 가져가요. 변전소에 문산 변전소 있고 운정 옆에도 변전소가 있고 그 파주에도 변전소 몇 개 있습니다. 변전소가 그 동네의 수요를 감당을 하는 용량을 계산을 해놓고 이제 여기다 전기를 공급해줘야지 하는 게 있고 이게 배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송배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뒤가 한전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변압기가 있어요. 얘는 22,900V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근처에서는 22,900V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를 거치면 아까 변압기 패드든 아니면 그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든 이걸 거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데는 380V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고 가정용으로 쓰이는 220V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영인의 집, 철순의 집 이렇게 따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뭐 주택 태양광 사업 신청을 했어요. 영인의 집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 쓰기만 했어요. 계량기 한 개예요. 그러니까 쓰기만 하는 거예요. 소비자로서만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 집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달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한전에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계량기를 하나 더 신청하고 여기에 물립니다. 계량기 2개가 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전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비량 A를 하셨는데 발전을 B 하셨어. 빼서 요금을 매달 내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요금 상계 거래예요. 요금 상계 거래. 네. 그리고 여기다 물리는 거예요. 220V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니은 빌딩에다가 1호기를 해요. 그럼 니은 빌딩은 좀 큰 시설이에요. 그래서 수전을 하긴 하는데 여기 옥상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50kW짜리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니은 빌딩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니은 빌딩 근처에 있는 한전 접속망에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계량하고 있었고 얘도 계량하겠죠. 근데 니은 빌딩 자체 소유면 아까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요금 상계 거래로. 근데 그게 아니라 니은 빌딩은 니은 빌딩대로 수전을 하고 우리는 다른 사업자야. 얘한테는 우리가 그냥 임대료를 주고 있어. 이런 게 사업 개념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개념을 많이 취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거는 여기에다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발전소가 되게 커지면 여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22,900. 예, 보통은 이제 통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초기에 실시하는 거는 아마 변압기 이후에 가는 이 저압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저압 계통 연결을 하게 될 거고, 이 저압 계통 연결을 하게 될 때 전기 사업자 신청을 합니다. 야, 우리도 여기에 있는 이런 발전소처럼 여기다가 공급을 한다니까? 공급을 해요. 실제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변전소 입장에서는 부하가 줄어드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맨날 소비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발전이 이만큼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 그러면 얘가 이만큼 줄어든 걸로 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빼서. 그래서 변전소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 통행량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 통행량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때 얘기했듯이 도로, 여기가 이게 도로라고 보면 이 통행량을 줄여야 발전소를 덜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기존 발전소를 없애도 된다든지 뭐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 이 통행량을 줄이는데 이 태양광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발전소, 그전에는 이 배전단에서는 오로지 소비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이 있어? 생산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부하가 줄어든 걸로 봐. 그렇게 보게끔 하자는 게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전력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밑에서 맨 밑에서 왜 우리나라 발전소 100기가와트 하는데 이 중에 1기가씩 원자력 발전소가 한 3개인가 있는데 5개라고 할게요. 5개가 25%를 감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밑장을 하나 빼도 된다. 얘도 하나씩 빼도 된다. 밑장 이제 카드가 있는데 하나씩 빼도 안전하게 우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런 변동성이 문제예요, 태양광은.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지금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변동성이 없는 발전원만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연료를 넣으면 그 마치 바로 전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 3000W짜리 혼다 발전기에다가 기름 넣으면 바로 나온 것처럼 그런 것만 익숙해졌지만 여기에 예를 들면서 에너지 믹스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다. 전력계통을 관리한 사람들이 할 일이다 보면 뭐 태양광도 예측해야 되고 혹은 대응해야 되고 그 풍력에도 같이. 풍력은 바람에도 불잖아요. 뭐 이런 거랑 같이. 그리고 또 하나가 예상되는 게 하나가 저는 이제 수력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통일되면 한경도의 수력 자원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고, 또 하나는 LNG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되는 건데, 아니 얘 아무리 해도 얘는 자연으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가뭄이 너무 심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에 이제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LNG예요. LNG는 석탄, 석유보다 탄소 배출은 적어요. 근데 적은데 대신에 얘는 아까 얘기한 그 화석연료의 장점이죠. 투입하면 자판기처럼 딱 나와요. 근데 LNG도 얘네들 전부 다 무슨 특징이냐면 얘는 조절할 수 없고 얘네 둘은 가동하면 2분 만에 개통에다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불 켜듯이 LNG 가능하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런 소긍성, 발전소의 소긍성이라고 하는데 소긍성이 매우 좋은 발전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항상 대기시켜 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근데 LNG는 비싸갖고, 가스가 비싸니까 비싸갖고 얘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 LNG까지를 환경 쪽에 치는 거죠, 지금. 그게 경계선에 있습니다. 예,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녹색당에서도 LNG를 기저발전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LNG까지는 인정하죠. 예. 그 LNG를 지금 어떻게 수입하냐면 그 뭐 LNG 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소에서 잘 만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입하냐면 되게 웃기게 수입해요. 저 가만 생각해 보면 배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걸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배로 배로 여기다가 이만한 데다 와 통에다가 본바에다가 담아놓은 통에다가 가스 배달이랑 똑같아요. 가스 배달 LPG 가스 배달 옛날 오토바이에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최첨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 같잖아요. LNG 선 팔아가지고 이제 조선업계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스 배달이거든요. 가스 배달. 그리고 이제 이걸 너무 저반 시설에 리얼하게 다가온다. 저반 시설에다가 이제 LNG 가스 저반 시설이 있어요. 네. 부두에. 그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스는 가스관으로 오는 게 관으로. 그러니까 도시가스화 시키는 거죠. 네. 정확하게 가스 배달 받다가 옛날 도시가스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도시가스 배달 받듯이 할 수 있어요. 러시아? 그게 러시아에서 받는 러시아. LNG. 근데 만약에 그 통일 이슈하고 맞물려 있죠. 돼 있으면은 이제 LNG 가격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다. 여튼 LNG도 근데 석유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긴 하고 탄소 배출 계수가 이제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다는 거고. 그리고 질문. 네. 아니 우리 그 공단 같은데 보면은 이제 태양광을 많이 안 하는 메리트가 없는 이유가 전기요금 자체가 너무 싼 거예요. 우리 가정용보다 반 값이잖아요. 더 이하로 싼데 그러니까 태양광을 굳이 안 하고도 저렴한 전기를 이용하니까 굳이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전기가 너무 싼 전기 가격으로 제철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크레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세 뭐 불이익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산업용 전기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닌가. 요거를 바꾸는 게 또 태양광을 확대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내던 비용을 이제 내게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내게 해야 돼. 아리백 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 아리백이고 이제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RPS. 랑 이제 어떻게 전기요금이 결정되나 이게 얘기가 나올 텐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아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있다 그랬어요. 12시, 6시, 12시 이렇게 있으면 이 공급을 매번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해줄 때 15개 여기 하위 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100기가와트 중에 25기가와트는 야 제일 싼 걸로 해. 그게 원전이에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제일 싸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제 가격 책정법 이건 정한 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연료비만 이렇게 한 거예요. 연료비가 제일 싸다. 연료비가. 계산했어? 예, 근데 이제 폐기물 비용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50%까지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 위가 이제 석유, 그 이제 LNG 이렇게 들어가는데 급전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 이거 또 녹화되는 거에서 이게 법인지 또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해놨어요. 원전 이거 정비하기 전까지는 이거 먼저 써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싸니까. 밑에 걸 깔아놓게. 밑장을 제일 싼 걸 깔아놓게. 얘를 24시간 돌리는 게 국민 경제에 이로운 거잖아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 싼 게 석탄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녹색당의 그게 좀 신선했던 게 뭐냐면, 야, 얘 비싼 거잖아. 비싼데 끄지 말고 항상 쓰자고. 이용률 100%짜리 발전소로 만들자고 하는 게 신선했던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전기요금 올라야 돼요. 그럼 도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서의 도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이건 소매가로 가야죠.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그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면 안 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닌가? 그렇지. 그 전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되는 전기요금 어떤 방식으로는 더 내게끔 하는 컨센서스가 돼야 되는데, 산업용 전기에서는 당장 산업용 전기를 이제 싸게 해야
이제 또 수출 잘한다라는 논리가 이제 늘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지금 40년 해왔는데, 네. 40년, 50년 해왔는데, 이게 바꿀 때가 되지 않아요. 바꿀 때가 되죠. 꼭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바꾸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용 전기를 올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장 운영하는 사람도 태양광도 쓰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안 하면 외국에서 맞게 생겼잖아요. 그치. 이제 탄소 국경세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맞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양 그 햇빛 발전은 그것도 이제 좀 문제인 게 누가 그런 정책을 정하는지 모르지만 갯벌 같은데 그냥 깔아놓은 게잖아요. 네. 이게 전 세상의 미생물의 보고인데 그거 알 텐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태양광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웬만한 이건 되는데 뭐 갯벌 전 옛날- 세계 최고의 갯벌 미생물 보고를 깔아뭉개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지금 맞아. 사람들이, 유네스코 됐죠, 우리? 그런 거를 어떻게 그거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도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이 돼서 산업이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일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우리도 그래요, 지금. 네, 우리도 산업계에 그렇고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이 산업이 뭐냐? 산업이 이 산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다. 그럼 싸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태양광은 아까 면적의 산업이에요. 면적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 부지가 없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지가 없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임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싼 판에 부지. 많이 예.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야 아니 이거 논리만 있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논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같이 그렇죠. 이제 뭐 국토의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거라고 할 때 갯벌을 메우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수상 태양광을 하시는 분이 이런 논리예요. 그 안산에서 그랬대잖아요. 저 시와호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하고 싶어 했대요.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근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대. 그러니까 그거 여기다 하지 마시고 저희 건물 위에다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안산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화를 냈다는 거야. 네가 가서 한번 해보라고. 되냐고.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건 여기다가 하는 건 아니야 저기다가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이제 힘들었던 거죠 이 안산 햇빛 발전 협동조합 그러니까 미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네. 그렇죠. 근데 산업 쪽에서는. 근데 저도 그 환경단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처럼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도시에서 태양광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로 발전소의 컨셉도 아예 도시에서 어떻게든 뽁짝뽁짝 해보자인데 도시에서 부지를 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여기에서 해도 100원 받고 갯벌에서 해서도 100원 받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여기다가 막상 올리려고 하니까 얼마 벌어요? 이거 해놓으면 하면 저희 100만 원 법니다 하면 도시에 가면은 그거밖에 안 해. 이거 방수 문제 생기고 뭐 다 모든 건물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유화된 아주 분할시켜가지고 토지가 아주 집적해서 사유화된 공간에서 태양광 하세요라고 하기에 자꾸 착한 마음에만 기대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안산 시민의 핏발전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저거 해볼까?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대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아마 갯벌을 쫙 하자. 갯벌에 대한 가치를 논의하기 전에 그분의 머릿속에는 일단은 싼 땅이다. 가 이제 들어왔겠죠. 박정희가 새만금 갈아 엎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만들어 이렇게 명령했듯이. 그러니까 갯벌 그렇죠. 가치를 전혀 모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에너지 정의에 부합하려면 도시에서 자기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그러면 거기에다만 다 하면 되게 문제가 되게 아까 그럼 부하가 준다 그랬잖아요. 도시의 부하가 줄어들 거예요. 파주에다 하면 파주에 줄어들 거고 서울에다 하면 서울에 줄어들 텐데 그럼 도시의 부하가 줄어드는 얼만큼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한 30%? 20%? 내지는 30%?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협동조합의 의미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시민들이 아예 뭐 건축법이나 그런 법제화를 맞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용량은 자기네 건물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 그게 생겨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는 건물 지을 때 교육청에서 이제 신규 건물 지을 때는 이제 바로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이제 조합이 사실 사업할 여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규제가 생긴 건데 근데 그거 기다리면 건물 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느냐? 없죠. 그 규제에만 기대서 하기에는 아마 없을 거고 기존 건물에도 모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제를 두거나 인센티브를 둬야 되는데 규제를 두려니까 뭐 부동산에다가 규제 걸면 난리 나요. 부동산에다 종부세 뭐 돈 더 내라 하면 난리 날 거고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는 거 빼고 다 반대예요. 그 소유주 입장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그렇죠. 소유주 입장에서. 근데 그럼 저는 이제 거꾸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 세금을 그럼 깎아줘봐 한번. 왜?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대신에 종부세나 보유세가 아무튼 많이 내잖아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고 서울에서 강남 사람들이고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이게 아까워서 난리인데 그거 한번 깎아줘 보겠다고 한번 해보면 네. 뭐 1kW 이 시설에 1kW당 뭐 퍼센티지로 가든지 만약 절대 액수로 가든지 한번 깎아주겠다고 한번 해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거 단속하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